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으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야. 아,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요즘은 더 이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실감이 많이 가요. 그래요. 어째서? 예, 제가 지금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공부 멘탈 코칭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면접 또 그것도 네. 호랑이고 네. 또 휴대폰도 호랑이야 이거. 맞아요. 과fun부지가 계셨으면 또 얘기했을 거야. 마누라가 뭐 호랑이가. 직장인들은 원통 상사가 호랑이고 고객도 호랑이고 호랑이고 이제 하여튼 정신만 차리면 관계 없어요. 네. 오늘 고정 출연자이신 박시영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고정 출연자 곽훈 코치님 오늘도 못 나오셨어요. 아, 야호! 진짜 큰일 나려고 진짜 장기 출장 가신 모양이야. 네, 그래서 멀리서 잘린 거 아니야 이거? 아니요, 멀리서 너무 잘 지내고 계신다라고 네. 소문이 들려와서 제가 야호를 네. 외쳤습니다. 예. 또 명정수 코치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자 명정숙입니다. 예. 네. 박지연 코치님도 두 번째시죠. 아, 네. 가쿤 코치님 감사합니다. 자리를 비워주셔서. 이제 뭐 어쩌다 어른 이런데 어쩌다 방송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우연히 필연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우리 명 코치님은 특히 성이 명씨라서 뭐를 해도 명 이렇게 되죠. 명 강의를 하시면 명강사. 명강사. 아, 또 코치를 하면 명코치. 방송인이 되시면 명방송인.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그렇게 되셨나?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예. 제 이름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아하. 최근에 저보다 더 강한 분을 만났어요. 아, 어떤 분이 계시나? 제가 아는 분은 실명을 거론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조자, 은자, 명자 이렇게 쓰십니다. 조은명. 네. 아하. 저랑 같이 코칭을 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좋은 명코치, 좋은 좋은 명강사, 좋은 명교수 이렇게 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는 이제 그분 앞에서는 납작 엎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명코치하고 네, 좋은 명코치는 좀 달라 보입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명코치 한번 모셔야 되겠네. 네. 아, 우리 방송에 그 격이 줄 서 있잖아요.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아, 지난번에 우리 이득주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그 예.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 자기의 그 겪었던 이야기 해준 거 있잖아요. 네. 너무나 성실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주인 마인드로 그 마인드로 이제 챙겨가지고 주인한테 네.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 돈을 더 추가로 20%를 더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그런 마음 씀씀이를 또 알아본 사장님의 마인드도 되게 감사한 케이스였고요. 그 친구도 그렇게 일을 하면 어디서나 환영받고 그 회사에서도 사실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질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남아요. 그런 게 멘탈이고 인성이고 그런 것이 삶의 자세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를 해도 그 친구는 주인 정신으로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박시영 코치는 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대인 관계에서 저희가 이제 실력이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은 많이 노력을 하는데 대인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정말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조직에서 함께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저희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대인 관계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NCS 들어가가지고
정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능력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러니까 알지만 그걸 실천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특별히 취업을 음. 내가 면접을 보지 않더라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한번 저도 네. 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채용이라든지 인력 관리가 이제 국제화돼야 되니까 네. 국제적인 표준에 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니까 국가가 네, 모든 직업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 역량이 무엇이냐. 네, 그리고 각 직업별로는 어떤 또, 역량이 네. 필요하는가. 그걸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내셔널 컴피턴시 시스템으로. 네.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프랑스는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채용 절차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그게 다 맞춰져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요즘은 하도 직업이 변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제 과거에는 그 시스템이 잘 통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몇 년 전에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그 중에서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멘탈이야. 네.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것들이 꼭 이렇게 면접을 봐야 되고 내가 어디에 취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정 안에서 밥상에서 밥상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저 정말 맞아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너는 진로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시 기본으로 네.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득주 대표 같은 사람을 영입하면 돼요. 네. 우리 박지원 부장님은 어떤 그 저는 그 대표님의 개인적인 삶에 아. 조금 더 네. 되게 감명 깊었어요. 네. 본인 자체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이고 네. 지금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핸들링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자기가 보는 창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단순히 평가자가 아니라 정말 이 조직에 맞는 사람을 뽑아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결국은 그 조직이 잘 되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그래서 대표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네, 진짜 가족을 대한다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하신다는 거에 네. 심쿵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네. 아버님을 여의시고 힘들게 살아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졸자로서 직장에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네. 거기서 또 대학을 다니고 네. 석사를 하고 박사까지 하고 박사는 제주도 근무할 때 제주도에서 했어요. 와. 제주도 근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기본적인 영업도 해야 되지만 네. 본사에서 웬만한 높은 사람들은 다 제주도에 놀러 와. 골프 치러 오지 뭐하러 오지 그분들 다 접대해야 돼. 네네. 그 틈에 또 공부해야 되니까 이야. 그때 병이 난 거예요. 이덕주 대표가. 아, 그때 그러셨구나. 이제 힘들었는데 예. 예. 그걸 다 또 극복하고 그렇기 또 이제 때문에 더 이대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인생을 주인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진짜 다음에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뵙시다. 네. 기본적으로 그분은 아주 멘탈이 강하신 분이겠죠. 멘탈이 아주 강하죠. 예. 멘탈이 아주 강한 분이고 저도 이제 제자가 수없이 많잖아요. 네. 3,000명 이상으로 와. 많지만 이덕주 대표처럼 이렇게 열심히 연락해주고 이야. 커피 쿠폰 보내고 이런 사람이 와. 많지 않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이덕주 대표한테 연락 받으면 제가 반성을 하게 돼요. 네, 반성을 하게 돼요. 아니 교수님도 반성을 한다니까. 제자를 통해서 또 네. 교수님이 성장하시네요. 예,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명코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제 아까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제 일도 하시고, 근데 그 바탕이 이 비폭력 대화잖아요. 네. 비폭력 대화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는데 비폭력 대화 공부는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 우울했던 친구를 코칭을 좀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코칭 과정 중에서 이 친구하고 뭐 I 메시지, U 메시지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이 친구가 I 메시지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나는 지금 이 상태라서 내가 좀 속상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럼 우리 같이 비폭력 대화 책을 읽을까? 이러면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게 되었고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두꺼운 책이.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두꺼운 책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두꺼운 책을 골랐고 친구는 얇은 책을 골라서 각자 읽고 일주일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저한테는 놀라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제가 아마 코칭을 몰랐더라면 비폭력 대화의 진가를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을 텐데 코칭을 먼저 배우고 뭔가 이렇게 좀 자꾸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비폭력 대화를 접하는 순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확 커지면서 예, 그 태도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비폭력 대화 책을 읽고 강좌를 듣고 반복해서 또 책 스터디를 한 4-5번은 한 것 같아요. 그 책만. 그 책만 가지고. 네. 근데 읽을수록 새롭고. 네. 처음에 이제 비폭력 대화를 독학을 하셨네, 그죠? 그렇죠. 책으로. 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거를 좀 강의로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강의를 듣게 됐고. 마침 코로나 때 마침 코로나 때 비폭력 대화 센터가 제가 집이 좀 일산이라서 센터까지 가려면 강남까지 가야 돼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 할 일도 없는데 줌으로 그 수업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옳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사실 목표가 없었는데 교우들하고 코로나 때 우울했던 교우들하고 이거를 줌에서 독서하면서 책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하다 보니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센터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그걸 또 교우들한테 계속 흘려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무리식을 하면 이제 딱 좋아하네, 그죠? 그쵸. 코로나가 딱 좋아. 그리고 4-5번을 정독했다라는 거. 그래요.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스가 부른 노래인데 우리 가수 허윤진이 피처링을 해서 둘이 같이 부릅니다. Stupid in Love 듣겠습니다. 명코치님, 그래 이제 비폭력 대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 비폭력 대화는 게 뭐죠? 비폭력 대화는 영어로 말하면 Non-Violent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통 MVC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 상대한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연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쓰자면 연민의 마음이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 선생님께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잘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대응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폭력성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하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만드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전쟁도 일어났고 국제적인 폭력도 많고 인종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일상적인 대화에서 서로 상대방을 좀 헐뜯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가슴을 폭 찌르기도 하고 그런 폭력적인 거 이제 거기서 비롯된다 이제 이런 얘기네, 그죠? 맞아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애들을 코칭을 하다 보면 애들이 그냥 막 내뱉는 그 대화가 전부 싸움이고 폭력이야. 그렇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생활 속에서 네. 이런 대화의 폭력성 이런 걸 뭐 느껴본 거 없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폭력 대화에서 항상 음. 고민이 됐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네. 이제 이제 본인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기했는데 이제 수신자에서 네. 이제 입장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느껴지는 그 감성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언어의 레벨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죠. 나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했을 때 이걸 비폭력으로 생각해야 되냐 하는 많은 생각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긴 해요. 이제 폭력 대화라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음. 꼭 이게 욕을 하거나 네. 막말을 했을 때 폭력이지 않냐. 나는 네. 그런 거 안 해. 우리 네. 집사람하고 맞아요. 나 그 욕도 한 적이 없어. 그랬지만 부지불식간에 네.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저 네. 사람한테는 네. 가시가 꽂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 네. 며칠 전에 네. 제가 이제 그 용인 포은 아트 센터에서 대한민국 연극제 개막식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제 초청을 받았는데 티켓을 2장 달라 그랬더니 또 한 장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여보 미안해.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가서 보고 이제 9시쯤 끝나요. 끝나면 이제 우리 가평 주말 농장으로 가야 되니까 당신이 나를 픽업을 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 당신 혼자 가. 뭐 이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9시에 집사람이 차를 가지고 그 포은 아트 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야 이거 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20분쯤 됐는데 집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좀 빨리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양반이 말이야 제가 안 나오고 또 기다리게 하네. 또 기다리게 하네. 또 기다리게 하네. 이제 우라가 이제 서서히 치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보 이제 끝났어. 늦었네. 당신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신세계 쪽으로 와. 그래서 신세계 쪽으로 제가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신 어디야? 그랬더니 뭐 짜증을 내면서 뭐라 그래. 신세계 쪽도 안 보여.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아이고. 당신 지금 몇 번째야 이거. 갑자기 왜 이게 된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당신 내려 안 되겠어. 그래. 내가 운전할게.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한 몇십 분. 이게 참 폭력적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그냥 뭐 참는 거죠. 침묵으로. 딱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공연을 혼자 네. 보신 게 잘못하셨네요. 혼자 본 게 잘못이고 제가 옛날에 저지른 과오가 많아서 옛날에도 어디 뭐 시골에 내려간다 추석 때 간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셨군요. 그게 옛날 회사 가서 일반화. 당신은 항상 그래. 이런 것도 폭력적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맞아.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항상 그래. 네. 당신이 뭐 하는 거 뭐 있어. 네. 라든지. 네. 당신은 모를 거야. 뭐 이런. 당신은 너가 신경 그럴 꺼.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네, 그지? 맞아요. 야. 비폭력 대화를 사모님이 배우셨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좀 잘해요. 이 방송 좀 흘려버리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고 지난번에 곽군 코치가 어디 학교에 갔더니 3B, 3B를 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속어 쓰지 말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비속어 쓰고 비교하고 비난하는 것은 폭력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건 폭력 대화잖아요. 저는 비교가 엄청난 거라는 거를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자꾸 그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 오면 남편한테 내 친구 남편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야기를 친구들 모임만 갔다 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남편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말빨 센 아내한테 대들지는 못하고 속으로 그게 많이 쌓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 그게 나와요. 네,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서 얼굴 마주 보니까 자꾸 보니까 당신 그때 말이야 당신도 이렇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는데 제가
배웠다라는 죄로 그거를 그때 내가 해놨던 그 업을 이제 걷어들이는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하는 폭력이 대부분이 비교예요. 맞아요. 형아 좀 봐라. 넌 동생보다 못하니? 그게 폭력이지 뭐겠어요. 옆집에 누구 또 봐요. 그렇죠. 100점 맞아온 옆집 애들 좀 보라 그러고 그런 거죠, 그죠? 자, 주로 폭력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도덕적 판단? 네. 예. 되게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남자가 왜 이렇게 하냐. 또 뭐 너는 어른인데 뭐 이러냐. 뭐 이런 얘기. 네. 저한테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교수가 그 모양이냐? 이런 거 많이 들어요. 네가 교수냐? 이런 건 좀 심한 거고. 심한 거고. 완전 폭력인데요. 그거는? 비교에다가 폭력이죠.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폭력을 없애고 대화를 연민의 대화, 사랑의 대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은 그 대화법을 연습하기에 앞서서 네,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 습관이 어떤지를 아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언어 습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판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입으로 뱉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내가 보거나 들었을 때 퍼뜩 스치는 그 생각. 맞아, 쟤 또 그래. 이런 생각들, 그런 것까지도 감지가 되면, 예, 그 생각으로부터 이제 정말 판단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이 찾아왔구나. 이걸 알아차리면서 그러면 입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그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많이 아시다시피 일단 도덕적인 판단이 있지만 아까 우리가 말한 비교하기. 예, 비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당연시하는 말들. 예, 그리고 완전히 타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부사어들 있잖아요. 또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것들. 예. 그럴 줄 알았어. 참 많이 써요. 네. 언제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는 계속 달라지는 사람인데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져 있는데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예전에는 그랬지. 계속 그러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불편해요. 진짜 네. 참 옛날에 늦게온 버릇이 있었는데 네. 다 고쳐가지고 네. 항상 일찍 왔는데 네. 어쩌다가 한 번 늦었어. 또 너는 항상 늦니? 맞아요. 너는 옛날부터 계속 늦었잖아. 네. 이러면 미치겠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임을 부인하는 거. 나는 그 남들이 시집가니까 나도 간 것뿐이야. 이런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만 지면 되는데 근데 그 책임을 부인해서 아주 인류의 역사상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나치가 그 유대인을 학살한 그 관련된 내용을 그 책에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에 아히만이라는 그 나치의 장교가 나와요. 전범 장교가 나와서 법정에 유명하죠. 서서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재판받는 과정 중에서 나는 내 조직이 시켰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고 네, 무조건 충성하라는 그 복종한 것뿐인데 왜 그러냐라고 책임을 부인할 때 우리 안에는 엄청난 그 폭력성이 용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내가 그런 무지불식 중에 하는 것들 네. 많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엄청난 일이니까 또 얘기가 되는데 그냥 평소에 사람들이 뭐 애들이 뭐 하나씩 이렇게 뭐 물건을 가져갔다. 네. 쟤도 그러는데 뭐 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쟤는 더 그랬는데요. 그렇죠. 뭐 이렇게 네. 하면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 안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 네. 그런 것이 쌓이면 이제 이렇게 커지겠다고요. 맞아요. 왕따도 그런 거죠. 왕따다. 네. 우리 그 정도는 다 해요. 네. 새로 들어온 애한테 그 정도는 다 하는데 네. 어때요? 뭐 내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 네. 왕따는 그런 거고. 저는 그 코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보통 비폭력 대화라고 하면 대화라는 것에 2인 이상의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저희가 이제 멘탈 코칭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자기 대화가 있잖아요. 네. 자기 대화. 네. 이 비폭력 대화가 자기와의 대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자기한테 생각이 폭력을 네. 한다. 맞습니다. 나에 대한 비교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네.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코칭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거를 접목시킨다면 너무 훌륭한 대화법이 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자기한테 어떤 폭력적 대화를 하죠? 아, 나는 왜 이거밖에 난 못하지? 이것밖에 못해. 남하고 네. 비교하는 게 가장 많겠죠. 네.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비난하고 예. 그래. 그리고 아유 내가 해봤자 아, 뭐 내가 해봤자 뭐 할 수 있겠어? 예. 그렇죠. 내가 해봤자 뭐 이 나이에 뭐 되겠어. 예. 우리 집 형편에 뭘 되겠어.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휴 네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니?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면 아이들이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게다가 나는 이걸 해야만 해. 나는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만 해. 도덕적으로. 아, 그럼-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네, 좋은 내가 나한테. 대화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 그게 그러니까 아니군요. 목적이 있을 때는 아.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나는 돈을 벌기로 선택을 했어. 음. 이거 하고 나는 아하.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음. 돈을 벌어야만 해라고 해. 하는 거는 다른 거죠. 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네네.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하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것하고 해야만 해 그렇죠. 하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그죠? 네. 근데 도덕적 판단이 있고 책임도 전가도 하는 거 있고 네. 또 비교하고 비교, 강요, 강요. 네, 당연시, 당연시. 네, 너무 야, 많죠. 당연시. 야, 너 그거 아직도 안 했어? 그럼 제가 왜 해야 돼요? 넌 당연히 해야 돼. 지금까지 너는 그래 왔거든. 아, 너는 막내잖아. 아니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도 얘기할 여자분이랑 수 당연히 있죠. 밥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밥을 하는 게 네. 어딨어? 남편이라고 당연히 뭐 하는 게, 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뉘앙스. 네. 예. 예. 자, 이쯤에서 이제 음악을 한 곡 듣고 가야 될 텐데요. 제가 비폭력 대회에 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 너에게 전할 때라는 아이들 노래인데 비폭력 대화를 하자. 이 노래예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명코치님, 그래 이제 비폭력 대화가 이제 뭔지는 알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비폭력 대화를 잘하려면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네. 비폭력 대화 방법은 정말 심플해요. 아, 심플하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요. 네. 방법은 4가지 비폭력 대화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예.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연습도 좀 시켜주세요. 네, 첫 번째 요소가 관찰이에요. 어. 관찰은 그냥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다가 판단하는 말, 평가하는 말 그런 것들을 얹어서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평가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허.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말해라 이거고요. 예를 들면 네가 갑자기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냥 언성을 좀 높였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나에게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얘기를 해준다면 네가 오늘따라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아하, 네. 그렇네. 이제 소리가 좀 높았다고 하는 것하고 네. 소리를 질렀다. 네. 너는 왜 그렇게 불친절해졌니? 네. 너는 이렇게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소리가 좀 크다? 네. 소리가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냥 높은 것도 아니고 이제 평소에 너 평소에 너 얘기하던 얘기하는 것보다는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높다. 조금 높다. 그럼 이제 기준점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느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보이는 사실만 사실만. 그냥 네. 얘기함으로써 네.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비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분을 늦게 왔으면 10분 늦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너는 왜 항상 늦니? 그렇죠. 항상 내가 어디서 늦었어? 네. 그러면 이제 늦는 거 그거 가지고 항상 가지고 싸워. 네. 그래서 야. 이제 저희 멘탈 코칭에서 나를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나를 분리해서 멀리 떨어져 보는 작업 등을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서 그렇죠, 나와서 네. 바라본다. 네. 이거 좀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네. 이제 평가나 판단 없이 비교나 뭐 좀 판단 없이 네. 있는 사실만 관찰해서 얘기해 본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느낌이에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에다 추가해서 네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좀 당황스럽고 화가 좀 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나 지금 너 큰 소리로 얘기했지. 너 때문에 화나. 이러면 이걸 메시지라고 해요. 메시지. 원인을 상대한테 두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의 원인을 나의 욕구나 나의 느낌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걸 I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I 메시지, U 메시지.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U 메시지를 들으면 네 탓이야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비난받는다고 생각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느낌을 표현하면 느낌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좀 받고 나는 좀 당황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나니까. 그래서, 네. 나를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서 내가 조금 당황했어. 당황스럽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근데 너는 왜 나를 당황하게 만드니? 너 그럼 왜 그때부터는 그러니? 시비가 내가 언제 만들었어?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비폭력도에서는 이렇게 나쁜 느낌을 얘기하지 마라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자기 느낌을 항상 진짜 충분하게 얘기해라. 네. 다만 I 메시지로 해라. 그렇죠. 내가 네. 이렇게 느껴진다. 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세 번째. 욕구를 얘기하라고 해요. 네. 욕구가 뭔지는 아시죠? 네. 하고 싶은 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욕구라는 욕구. 표현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식욕도 있고 예, 수면욕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안전 욕구도 있고 사회성으로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또 마음으로 연결되고 싶고 자아 실현을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욕구예요. 네. 그러면 그 감정 밑바닥에는 사실 빙산으로 봤을 때 빙산의 위에 보이는 부분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 커다란 속 안에 들어있는 바닷속에 들어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욕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욕구가 아까 감정 표현하실 때 나쁜 감정 이런 걸 표현하지 말라는 건 줄 아셨다라고 알았죠. 예. 항상 사랑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만 하라는 줄 알았지. 네.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감정은 우리가 좋지 않은 표현의 감정을 쓰게 되고요. 감정어를 예. 쓰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욕구가 좀 충족이 됐으면 기쁜 느낌, 예, 충족된 느낌의 감정어를 쓰겠죠. 그래서 예. 느낌을 표현하면서
내 욕구가 어떤 게 충족되지 않아서 나한테 그런 느낌이 생겼는지 네. 요거까지 같이 표현하라고 해요. 음. 네. 그래서 아까 만약에 그 소리 낸 것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친구가 화가 나고 속상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때 그게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이유가 난 뭔가 좀 존중받는 느낌을 존중받고 싶었어. 존중받고 싶었어. 좀 배려받고 싶었어.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속상해. 이렇게 원인까지 얘기해주면 듣는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 저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구나.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할 말 다 하네요 결국. 그럼요. 말 안 하는 게 아니 뭐 연민의 대화, 사랑의 대화니까 네. 기분 나쁜 것도 참아야 되고 나를 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되는 줄 네.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욕구도 얘기하고 자기 그렇죠? 기분도 얘기하고 하는 거네. 근데 방법상에서 아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것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네요. 네.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네. 내 그 욕구가 이제 좀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인식이 됐으면 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 코칭에서도 자기와의 대화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걸 뭐야? 알고 그걸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 행동으로 옮기는 파트가 바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부탁을 또 네.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욕구를 표현한 다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관찰, 이게 느낌, 욕구, 부탁. 예, 연습을 할 때 좀 순서를 일부러 생각하면서 하다가 익숙해지면 넘나들죠. 왔다 갔다 하죠. 넘나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서 아까 그 큰 소리 내는 사람에게 대해서 당황스럽고 화나고 이런 말 하고 내 욕구를 잘 표현을 했다면 그다음엔 어떤 부탁을 하면 좋을까요? 그분한테? 나는 너가 이렇게 해주면 행복하겠어. 네,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네. 내가 원하는 거를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낮은 목소리로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네. 낮은 목소리도 좋고 낮은 일단 목소리. 상대방하고 관찰, 느낌, 욕구를 통해서 마음이 연결되면 목소리 톤의 크기는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으니까 내가 좀 신나서 뭔가 좀 농담처럼 던져도 괜찮고요. 그거는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런 일 있을 때 나에게 좀 나는 그럴 때 되게 떨리고 두려우니까 목소리 톤을 좀 낮춰줘 얘기해 준다면 좋겠어. 내 말 들어보니까 좀 어때? 그러면서 상대방 의견도 또 물어봐주고 대화가 이렇게 다시 또 상대방한테 마이크를 넘기면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티티카가 하는 되는 거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네. 천천히 좀 톤을 낮춰서 얘기해주면 참 좋겠다. 아니면 당신이 좀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해주면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내가 조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좀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관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느낌이나 욕구를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쵸. 대체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많이 서툴잖아요. 저희가, 특히 한국 저희 사람들 같은 세대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연습대로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이런 대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 네. 상대 쪽에서 오히려 비폭력 대화처럼 본인이 받아들일까 네. 이런 것도 좀 염려되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자기 욕구를 드러내는 건 어쨌든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한 용기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습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책 한두 번 읽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고요. 꾸준히 공감 모임이나 대화 모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1시간씩 해보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렇군요. 성장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임에 혼자 네.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친구? 친구나 같이 가고 싶어. 부부나 이렇게 꼭 나랑 꼭 대화가 많은 분이랑 같이 가야지 훨씬 시너지가 있을 것 부부는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부는 좀 나중 단계로 가야 네. 될 것 같고 좀 친구하고 아주- 먼저 가서 부부가 최고 난이도. 제가 난이도 네, 제일 나중에 그거 네. 몇 번 가가지고 오히려 더 안 돼가지고 예, 중간에 멈출 수 있으니까 가장 아까 고민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나는 비폭력 그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죠. 어색해서 이상하지만 그걸 이제 하다 보면 굳이 그 욕구 단어를 쓰지 않아도 상황을 조금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욕구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단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비폭력 대화를 전혀 모르고 나는 알고 있어. 그런 사람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나 이것도 있는데요. 말할 때도 비폭력 대화로 말을 하지만 들을 때도 비폭력 대화로 듣는 방법이 맞아요.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막 평상시 그 본능대로 얘기를 했을 때 아, 저분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 이유는 그분한테는 약속이 중요했구나. 그랬는데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화가 났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비폭력적으로 듣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이제 그걸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여보, 당신이 내가 좀 약속 시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당신한테는 신뢰나 약속이 중요한데 그게 안 지켜져가지고 많이 속상했어? 이렇게 이제 되돌려주는 거죠. 네. 너무 내가 좋은데요? 일찍 왔어야 그래요. 되는데 그걸 그게 지키지 중요한- 못해서 네, 중요한 네. 포인트네요. 네. 이제 내가 비폭력적으로 반응을 한 필요도 있지만 네. 상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아 이건 사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건 네. 느낌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건 네. 욕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건데 아 느낌을 사실처럼 얘기하고 있네, 욕구를 느낌처럼 얘기하고 있네, 그렇죠. 부탁을 할 건데 이건 뭐 거꾸로 하고 있네 이런 거를 우리 알아차리잖아요. 네. 아 그러면 아 그때 그분이 늦게 왔는데 몇 분 늦게 왔어? 몇 번이나 늦게 왔어? 네. 이렇게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아 알고 보니까 2분밖에 안 늦었어. 그게 한 번밖에 안 늦었는데 내가 한 번 늦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냈지? 이렇게 깨우치면은 네. 그것도 좋은 것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우리 집에서 딸내미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밤늦게 들어오면 제가 짜증이 나죠. 네. 남자도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밤늦게 다니면 짜증이 나니까 제가 이제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올 때 야, 너는 뭐 밤중에 사업을 하냐? 밤중에 사업을 하냐? 그러면 이제 막 깜짝 놀라는 화가 거야. 나죠. 아이, 자기도 지금 바빠 죽겠고 네, 힘들게 나름 뭐 늦게까지 일하고 있겠지. 왔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버릇을 제가 깨우치고 깨우치고 이제 그다음에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님이 늦게 들어오셨을 때 음. 따님은 그 순간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애썼다라고. 제가 좀 반성을 해보면 네. 좀 위로받고 싶거나 네. 좀 모른 척 해주기를 바랄 것도 같아요. 두 가지 다 케이스가 네, 있겠네요. 모른 척 할 네. 수도 있겠고. 모른 척하면 뭐 굳이 말을 할 필요 없으니까 예, 그냥 들어가야죠. 위로받고 싶다면 위로받고 싶다면 이제 오늘 사업이 좀 많이 바빴어? 이제 관찰하는 거 오늘 피곤해 보이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리고 나서 아빠는 너 기다리면서 혹시 너무 늦게 오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 그게 이제 느낌을 내 느낌, 내 느낌 얘기하고 내 느낌 얘기하고 아빠는 이 밤중에 좀 안전하게 네가 안전하게. 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좀 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아빠가 좀 불안하게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다음에는 좀 아빠가 안심할 수 있게 뭔가 좀 우리가 다르게 노력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 오. 야, 그게 이제 부탁이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하려면 좀 네. 돌을 좀 닦아야 되겠네. 여러 번 네. 늦게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따님이 연습 좀 하려면. 오늘 가서 얘기할게. 너 내일 좀 늦게 와봐.
내 인수 좀 하게. 근데 이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거 이제 느낌도 뭐 이렇게 욕구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느낌을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 네. 가치 네, 판단이 맞아요. 많아. 옳다 생각을 그렇다. 느낌처럼. 근데 생각을 느낌처럼. 도덕 판단을 먼저 해버린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관찰이다라는 건 정말 사랑이 있는 있어야 대로.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내가 네. 아까 느낌 등을 그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잘 관찰을 잘 관찰을. 해보는. 제가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이제 그 육아 상담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엄마들이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는 하루 종일 짜증을 부려요. 매일 짜증이거든요. 네. 그래요. 어이구, 얘가 저렇게 짜증이 많으면 힘드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숙제를 드릴 테니까 네. 그 숙제를 해오세요. 뭔 숙제야? 그러니까 내일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애가 몇 번 짜증을 부리는지 잘 세어 오세요. 네. 이렇게 숙제를 줘요. 네, 예. 그럼 그 다음 날 이제 전화가 와. 네. 아니, 선생님 세 보니까 2번밖에 없어요. 전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매일 하루 종일 짜증 부렸는데 2번 짜증 부리는 것도 네. 감당하기 힘들긴 해요. 네. 근데 맞아요. 하루 종일은 아니잖아. 네네. 2번 짜증 부리잖아. 그건 얼마든지 용납이 가능해요. 사실을 관찰한다는 거. 네. 그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잘 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는 텔레비만 봐요. 우리 매일 애는 스마트폰만 해요. 한번 재보세요. 몇 네. 분이나 보는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말 데이터에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고 오늘 덕분에 비폭력 대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코칭하신 분들이 따로 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실력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네. 예. 저희도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 대화를 좀 일상화하는 방법 등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 우리 코칭에서 많이 이제 접목을 시켜서 네.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음악을 들을 텐데요. 이제 프랑스 샹송을 들을 겁니다. 우리 비폭력 평화 얘기를 했으니까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를 제가 골랐는데요. 엔리코 마샤스의 녹슨총입니다. 르 퓨지 루이에라는 노래인데 아주 중저음으로 쫙 깔려가지고 아주 무게 있게 그러면서 이제 정말 녹슨총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 제가 많은 뭐 엄청난 일도 봤지만 병사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총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버린 총이 녹슬어서 가지고 이제는 쓸모가 없는 그런 너무 총. 좋은데요. 그 총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예. 그 노래거든요. 네. 그 노래인데 이 엔리코 마샤스가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알제리에서 자랐어요.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 식민지가 1962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을 할 시점에서 이분이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서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가수가 됐고 이런 평화의 노래를 불러서 유엔 평화 대사가 됐는데 정작 알제리에서는 네. 이 양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 왜냐하면 자기네 독립을 지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3살에 알제리를 떠났지만 알제리에다 노래를 수없이 불렀지만 알제리를 다시 방문하지 못했어요. 지금 86세인데 네. 아직도 알제리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늙어가고 와. 있는 이 앙리코 마샤스의 녹슨총을 듣겠습니다. 이야. 그 녹슨총은 우리나라 말로 한 거고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시고 유학을 다녀오신 교수님께서 오리지널로 이렇게 Le fusil rouillé. 예. Rien n'est plus beau que le fusil rouillé. 어떤 것도 녹슨총보다 아름답지 않아. 네, 이야. 여러분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